시작하겠습니다. 17번. 다음 가와 나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가 보겠습니다. 시대 참령이 중략. 내가 몇 해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을 당하고 말았으니 차마 내 병정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라고 말했고, 차고 있던 군도를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서 죽으니 병정들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였다. 군대 해산에 대한 얘기죠. 고종 황제가 거느리던 그 조그마한 부대마저도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자계라는 인사가 등장했다. 이게 박승환입니다. 일명 정미칠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정미칠조약에 대한 내용. 정미칠조의 결과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돼서 비분관계하죠. 박승환이요. 그 결과 자결하고 말았다. 두 번째 질문. 용병의 유체는 고립을 피하고 일치단계라는 데 있다. 각도의 군사를 통일하여 뚝이 무너질 듯 근기지방으로 올라 경기지방입니다. 밀려 들어가면 온천할 우리 보물을 하기는 불가능하더라도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네. 1907년에 우리가 정미의병이 일어나죠. 정미의병 때 정미의병 때 의병장 등이었던 이인영은 낙향하게 됐고, 허위 중심으로 서울 진격작전이 실시됩니다. 네, 서울 진공작전 시기 내용입니다. 네, 허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가. 의병과 연계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누가? 정미의병들이. 이들이 만든 게 13도 창의군이었다. 13도 창의군. 경기도 양주에서 의병장들이 다 모여서 창의를 만들고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송광에나 실패했나요? 아쉽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13도 창의 대진소가 설치되었고 이인영을 창의대장으로 뽑았습니다. 이인영을 창의대장으로. 이인영이 대장에 줄여가지고, 허위는 군사장입니다. 군사훈련 총 체급던 인사가 허위. 이인영은 부모님은 상을 당하죠. 부친상을 당하죠. 그 결과 낙향은 이제 3년상을 치르고 오겠다는 거죠. 당장에 날짜를 받아놓고 전쟁을 의병들이 치러야 되는데 부모의 효도하겠다고 낙향해 버렸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죠. 그죠? 네, 전쟁을 해도 부모님 상도 참 중요하죠. 부모님 상을 치러야 되는 건 마땅한데, 네, 아무래도 군사들의 사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휘권이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던 이런 현상들. 결과적으로 13도 창의, 아무리 좋은 전국의 의병들이 다 모였던 치더라도, 네, 총대장이 이와 같은 행태를 취했다면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 일본 어때? 우리가 훨씬 더 군사 무기와 군사력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당연히 서울 진격작전을 실패하게 되고 나머지 병사들이, 살아있는 병사들이 경기도를 다시 뿔뿔이 흩어져 다시 재집결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죠. 복수하죠. 1909년 이걸 뭐예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불러요. 어디? 남한은 올라 호남 지역을 일으켜요. 호남 지역을 소탕 작전을 펼쳐요. 즉 남자아이들, 그죠? 남자처럼 생긴 애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처럼 생긴 애를 다 죽이는 작전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 7조에 강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이 퇴위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게 아니고, 의병이 아니고 해이그 밀사 사건입니다. 외교권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이그 밀사를 파악했기 때문에 일본의 우리에게 뭘요? 고종임금에게 책임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4번 질문. 허이가 이끄는 선발부대는 동대문 인근까지 진출하였으나 출비하고 말았습니다. 답은 3번. 문제 1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 단체의 중심 인물은 안창호. 떠오르는 단체는 안창호 하나만 놔도 신민회예요. 딱 떠올라야 돼요. 뭐 안창호, 양기탁, 신치호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안창호 주도적인 인사였으니까. 서북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다수 참가했다. 서북은 평안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도인들 중심으로. 왜? 기독교가 가장 빨리 온 게 서북지방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것도 가장 빠른 게 서북지방이에요.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참가한 항일 비밀 결사단체이다. 공화정치 국가 출입을 목적으로 하였다. 예. 자주 얘기하죠. 신민회가 공화정치를 주장합니다. 계속 해보죠. 동엽이 뭐 주장했죠? 입헌군주제.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앞에 정치 단계는 뭐죠? 전제 군주국가 시기죠.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정치 체제가 발전해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제 고대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 군주국가, 독립협회,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공화정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으면 독립협회 딱 떠올려야 되고, 공화정치를 주장했던 신민회가 떠올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셨죠. 이건 구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경향이에요. 이런 단어들아. 7급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 네, 기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 수준 되는 거 물어보는 거야. 네,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시간 일반 사회 때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네. 다시 성인이 돼서 여러분 거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기본이에요, 아셨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가보시죠.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다 아시죠, 이것은? 백오인 사건. 요거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 중국에서 활동하다 국내에 들어와서 군자금을 모집해 가는 모집책이었죠. 그래서 체포됐어요. 고문 당하게 몇 명 정도가 구속됐어요? 600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그리고 이 중에 105명이 구속됐다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그 결과 신민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그래도 불구하고 적용할 법점이 애매모호하잖아. 나라 뺏기는 나라의 백성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 위법한 행위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뭘로 엮었습니까? 데라우스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만들었다고. 데라우스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됐죠? 그 결과 신민회 주 인물들이 전부 체포되고 말았다. 와해되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신민회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관련이 없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내 유인 암살, 식민 통치, 기관 파괴 등을 전개하였다. 이건 신간해입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것들이 신민회, 신간해 구분하세요. 정신없어. 잘못 얘기, 의열단을 신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열단입니다. 1919년 만주에서 만들었던 김원봉의 의열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자기회사 태극사관을 설립하여 민족산업을 육성해서 노력하였다. 민족산업 육성도 했지만 거기 이익금을 군자금으로 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세 번째,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혜영의 헌신으로, 형제의 헌신으로 남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자, 신민회가 가장 잘 나온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하더라. 계몽운동하고 독립운동을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나오더라. 꼭 잡으셔야 됩니다. 계몽운동만 하는 단체도 있었죠. 그죠? 계몽운동만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었죠. 계몽운동만 열심히 하는 단체보다는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가 훨씬 더, 두 가지 같이 했던 단체들이 훨씬 더 잘 나오는데 그게 신민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물론 보안에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야지. 혼정연구에 이럴 때 이제 성질 하나씩 나기 시작한다, 선생님 이제. 왔네요. 뭐라고 불러야 돼? 보안의 혼정연구에 대안. 오, 좋아.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또 하나? 친일성향을 쬐었다. 네 글자. 대답해줘, 제발. 네. 여기 갔어?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신면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외워야 돼. 글자 따면 되잖아, 봐봐. 보는 그냥 1904년에 있었던 게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이러거든. 헌, 대, 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민회니까 잡으면 돼, 이렇게. 다섯 개 단체 다 알아야 돼. 이 사람들 단체 네 가지는 뭐요? 계몽운동. 여기는 애국 계몽운동 플러스 무장투쟁까지 같이 하는 단체. 생각해봐. 그러면 당연히 신민회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겠지, 지금까지. 네? 꼭 아셔야 돼. 1904년부터 1907년까지. 3년 전에 이거 손호각이 물어봤어. 이거 하나 던져주고, 이거 하나 던져주고. 중간에 뭐가 돼 있습니까? 물어보게 됐어요. 헌정연구에, 대한자강에, 대한해피니까. 헌대대 외우시면 돼, 이렇게. 헌대대. 보안의, 시민의, 헌대대. 중간에. 오케이? 할 수 없어, 이거, 여러분들. 네, 잡으셔야지.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론 시간에 잘 안 됐던 것들이 문제풀이 시간에 하나씩 좀 채우세요, 제발. 19번. 다음 역사적 사실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봅시다. 기억번. 일본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해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예, 1905년 8월입니다. 1905년 8월. 두 번째, 재정, 외교, 고민, 초빙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일자 한일 협약을 맺었다. 이걸 일명 한일 의정서라고 불러요. 같은 말로 한일 의정서. 이게 1904년 8월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 지배와 일본이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1905년 7월. 일명 가스라 데프트 밀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이다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한 특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조약을 했다. 이건 1900년 9월 포츠모스 조약이라고 불러요. 자, 봐봅시다. 가영포 조약이에요. 연도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가스라 데프트.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에요. 앞에는 당연히 한일 의정서가 있겠죠. 이렇게. 을사조약은 우리 외교권이 박탈돼요.
우리는 일본의 충고를 받아야만이 제3국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을사늑약이라 불러요. 자, 을사늑약을 맺기 전에 일본 애들은 이렇게 치밀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라 데포트메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데 상대국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게끔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포츠모스든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전국임을 인정하는 조약을 포츠모스 조약이라 불러요. 완전히 일본 애들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에게 전부 다 손을 벌려서, 마수와 같은 손을 벌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 조선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시해버렸다고. 연도를 몰라고 풀 수 있어. 가영포 조약이야. 가영포 을사늑약.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이거 암비해야 돼. 이건 뭐 일어날 때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어. 아까도 헌대대 하듯이 가영포 을사늑약. 오케이? 풀 수 있습니다. 네, 답은 니은, 디귿, 기역, 니을.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20. 다음 주장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깊은 것은? 자, 다 읽지 말고 아는 단어 한번 찾아봅시다. 셋째 줄에 보국안민. 보국안민을 주장한 단체? 동학운동. 간단하게 풀으시면 돼요. 다 안 읽어도 풀 수 있어요. 문제 21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료가 나왔습니다. 노비문서를 모두 소각하자. 7만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애자. 평양갓을 없애자. 즉 농민의 입장에서 본, 즉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사회적인 안 좋은 부분에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학입니다. 폐정개혁 12기입니다. 7만 천이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 채용한 지벌을 타협하고 인재를 등하자. 토지를 평균 분작하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죠? 토지 평균 분작이라고 그랬죠. 농민 요구 중에서. 그죠? 왜? 토지는 사적인 영역이잖아. 국가 영역이 아니잖아. 사유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라 말 할 수 없는 거죠. 네.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고분 농민보험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고부군수죠. 조병갑이. 정부는 안핵사로 장부사 이용태를 파견하고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를 키워버렸죠. 그죠? 네. 두 번째, 청이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이모굴한테 텐진조약 구실로 파병되었습니다. 이건 갑신정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해서 간단히 풀 수 있죠? 이렇게.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이 몇 년인가요? 84년이죠. 김옥균과 같은 급진파들이 이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신정변 결과적으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보상하는 겁니다. 일본에 피해 보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텐진조약.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텐진조약이. 우리 의도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군이 파견된다는 협약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이 이게 뭐죠? 여기 언제 작동되죠? 우리가 1894년에 동학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동학교도들이 전락 함영을 접수해버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더 이상 동학군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군의 어떤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동수의 일본군도 파견했다고. 일본군이 어디로 왔다고? 여기 제물포로 왔다고. 청나라 어디로 왔다고? 충남 아산에 왔다고.
그 결과 재물포였던 군이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진격하게. 그래서 경기도 평택까지 넘어간다고. 수원 평택까지 넘어간다고. 아산만에 때는 어떻게 천안을 통해서 성안역까지 온다고. 오늘날에 성안에서 한방 뻥 퍼진다고. 이게 일명 뭐라 불러요? 이게 청일전쟁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텐진조약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건 뭐예요? 청나라 일본에서는 왜 남의 나라 영토에서 싸우냐고. 왜 우리 영토에서 싸우냐고. 이게 우리 선조들이 맺어진 텐진조약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선조가 집권한 시기에 우리 선조가 맺은 조약은 아니지만 이해 가셨죠? 가장 처음에 잘 나오는 중에 하나가 요즘에 텐진조약이에요. 텐진조약. 그래서 에어포에서 갑한텐. 갑신정변의 결과 맺어진 조약보다가 텐진조약이다. 갑한텐.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텐진조약 결과 청일전쟁이 원인이 되었다. 답은 2번. 농민군은 전조약의 체결로, 전조약이 몇 월 달이죠? 연도 알아야 돼. 1894년 5월이에요. 전조약이 5월입니다. 5월에 전주 가명을 접수해서 오늘날 전라도 도청을 접수한 거야. 전주에 있었던 도청을 접수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하약을 맺게 됐다고요. 손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동학교들도 어떻게 5월이면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명분이 있다고 그랬지. 고향에 누가 계셔? 노부모님이 계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 5월이면 모내기를 해야 되는 철이라고. 정부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동학교도 어떻게, 아니, 먹고 사는 것이 또 급선무지. 싸움은 싸움이고, 그지? 그래서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5월달에 어쩔 수 없이 전주 하약을 맺어야 되는 운명이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직강소를 설치했다. 이거 5월달이야. 밑줄, 동그라미. 밑줄고 5월달을 적어야 돼. 5월달에 직강소를 설치했다. 그럼 6월달에 정부를 뭘 설치할까? 그거 물어본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광소가 5월이야. 소는 관청이야. 자치기구에 쉽게 얘기해서. 각 전라도 지역에 자치기구를 설치한다. 우리도 잘못한 거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 동학교들 찾아보는데 이게 5월달이라고. 6월에는 교정청이야. 저거 꼭 적어야 돼. 6월에는 교정청. 6월에는 교정청. 그러니까 5월, 6월 순서 잡으란 얘기야. 5월 직강소. 정부는 6월달에 교정청. 순서 5월, 6월 꼭 잡을 것. 뭘 물어볼지 몰라, 동학은. 문제 지문 4번. 남적과 북접의 농민군 우금치 지원처에 패배하였고 10만이 죽었어요. 여기서 우금치에서. 보훈 지원처에서 패배한 후 해산되었다. 우금치 전투 위에 크고 작은 전투가 한 4가지 정도 더 있어요. 그 보훈 전투 기록하고 있고요. 남접은 어디 애들이에요? 전라도 애들이에요. 북접은요?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남접은 주로 농민군이었고요. 충청은요? 주로 양반은 양반인데 잔반이에요. 몰락한 양반들이 주로 형성되어 있어요. 남반과 북접이 힘을 모으자고 약속한 건 뭐예요? 그게 몇 월 달이에요? 이걸 뭐라 불러요? 논산해명이라 불러요. 몇 월 달이에요? 10월이에요. 꼭 잡아야 돼. 요거 다음에 넘어간 게 우금치 전투예요. 논산해명은 뭐예요? 남접과 북접이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서울로 가서 왕에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부에 가가지고. 서울 가기 위해서 꼭 어디를 거쳐야 된다? 공주의 우금치를 거쳐야 된다. 공주 우금치가 1894년 11월이죠. 11월에서 어떻게 10만의 동학군이 전멸하죠. 네. 간군과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무기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었다. 꼭 잡아야 돼. 논산해명 10월, 우금전투 11월, 동학이 1월 달에 발생해서 11월에 총 10개월 정도의 사건인데 우리 역사에 엄청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가 동학 농민운동이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근인도에서. 왜? 갑오개혁과 동학이 같은 연도에 겹친단 말이야. 6월 달에. 아셨죠? 그래서 6월 달에 선후관계도 끊임없이 물어본다. 6월 달에 발생된 사건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지. 궁청갑, 경복궁 기수점령 일본 애들이.
청일전쟁, 갑오개혁, 궁청갑. 6월달에 왜? 동학과 갑오가 6월달에 동시 터져 나온다고. 그래서 궁청갑 순서 선후관계 꼭 잡을 것. 2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나타난 농민의 활동을 옳은 것. 본 감사는 지금 너희들이 병기를 반납하는 것을 보고 또한 못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을 몹시 미워하고 언급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선량한 마음을 믿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각기 그 고을에 성실하고 뜻이 있는 자를 뽑아 집강에 밑줄고 직강으로 삼되. 나머지 읽어봐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직강이니까 뭐겠어? 아까 집강소겠지. 정부가 설치하는 거예요. 몇 월 달에? 아까 동학군이 설치하는 거예요. 각 마을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잘못 적었네. 직강소 정부가 아니고요. 동학군이 소리. 그 다음에 교정청 정부가 설치한 거. 5월, 6월. 활동을 옳은 거 불러오겠습니다. 1번 정부의 휴전을 제외했다. 이건 전주하약 이전의 얘기. 장성 항룡천 준주 정부군에 맞섰다. 이것도 전주하약 이전의 문제, 5월 이전 문제야. 일본군을 물리치게 봉기하였다. 전주하약 이후에 일본군을 물리치게 봉기하였다. 2차 봉기 얘기하겠죠. 답은 3번. 백산, 이건 1차 봉기. 전봉준이 백산에서 신인군수 박원명이 무마체계, 거부 농민 봉기 때 신인군수 박원명이 세계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네, 한참 전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군 기억의 원인을 옳은 것. 반민들의 형세로 날로 학대되어 성읍이 연이어 함락되어도 백성은 도리어 기뻐하는 기색을 띠고 오직 강군이 피한 것만 말하였다. 왕과 왕비가 크게 노하여 반민들을 빨리 평정하지 못하여 소문이 점점 퍼져나갈 염려가 있다. 전보를 보내 천국에 원병을 청하도록 하라. 예, 동학 1차 봉기 때 정부가 요구하는 거죠. 매천야록이라고 그랬죠. 매천야록 누구죠? 황현. 하나 책 더 있어요. 오화 김훈. 전부 다 황현의 얘기입니다. 매천야록은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부터 쭉 기록한 거예요. 오화 김훈은 주로 동학에 대한 얘기를 사대부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이죠. 약간 부정적이죠. 사대부니까 농학 농민운동에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부정적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둘 다 항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 이거 나오면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야사다 보시면 됩니다. 천국의 원병을 요청하였다.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동학군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원병을 요청한 거지. 왜? 강군이, 전라도 강군 깨지고 중앙정부군 강군 깨지고 항명천에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원군을 요청했겠죠. 자, 동학농민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네,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틀린 질문도 봅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경복궁 점령 여기서 6월 21일이요. 전주하약 한참 뒷 얘기야. 두 번째,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였다. 이건 1866년 평인 양요 때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99인도 이몽구를 하니까 이건 1882년, 이것도 한참 전 얘기죠. 이건 1894년이니까. 그 다음에 5번,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단발령 을미개혁 1895년에 대한 얘기. 답은 4번. 문제 24.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신문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초. 우리말로 보면 재판 기록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 당시에 일본식의 재판 기록입니다. 공초 기록 남아있는 요조시는 전봉준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거 나오면 그냥 전봉준이야. 더 이상 안 읽어봐도 돼요. 그냥. 전봉준 체포됐죠. 그죠? 체포되고 난 재판 갖는 과정에 판사와 전봉준 대답하는 내용, 묻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들어갈 내용 옳은 거 그렇습니다. 물음, 제일 밑에 보죠. 7월에 또다시 난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재판관이 물어봤다고. 전봉준이 대답한다고. 이에 백성들 충분히 애국의 마무리나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옳은 게 뭡니까? 궁청갑이잖아요. 요거잖아요. 경복궁을 기습 점령했잖아요. 일본 애들이.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강제로 죄악을 체결 애국을 박탈하였다. 이건 을사늑약 1905년에 대한 얘기. 한참 뒷 얘기잖아요. 전봉준 얘기는 우리가 1890년대잖아요. 그죠? 94년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가 전혀 차이가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겠죠. 궁궐에 난입하여 국모를 남사로 을미사변 1895년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다량의 곡물 예국을 유출돼 농민이 피해가 커졌습니다. 예, 이건 조일무역 규칙이죠. 조일무역 규칙. 인천 제물포에서, 부산에서, 원산에서 쌀이 유출되는 내용들. 4번 각 부처에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고문관 1904년 한일 협약. 스티븐슨, 메가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이익공과 재정의 합폐 계획을 통해서 우리 화폐를 재정권을 완전히 독점해가는 내용들입니다. 5번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잃고 왕궁을 점령하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답은 5번. 즉 왕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왕을 깜짝 놀래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2차 봉기를 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놀. 2차 봉기 원인이 뭐다? 깜놀. 주무시고 계신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우리 왕이 놀라게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신하로서 내가 일어날 원인이 여기 있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겨봅시다. 25번. 다음 구원이 시행된 사실 옳은 것. 이곳은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 고을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수가 10여만 명이나 되어 전에 분수령 정계비 아래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의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관리를 특별히 두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해서 백성을 보살펴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도에 대한 얘기. 사실로 옳은 거 골라주세요. 1번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청에 대해서 한 거죠. 청에 복수하겠다고. 어영청을 중심으로 관계없습니다. 2번 강해군이 중립외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간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강해군. 세 번째, 세종이 백성을 국경지도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건 사군육진을 개척하고 3인 정책을 펼치는 건 전혀 관련 없습니다. 4번 고종 이법률을 간도관로 1903년에 파견하였습니다. 이건 맞죠. 즉 간도가 우리 땅을 갖다가 확실하게 도장을 받기 위한 방법들이죠. 우리 관리사를 파견하게 했다. 숙종이 백두산 일대에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이건 17세기, 18세기 초에 해당되는 숙종식 얘기가 전혀 관련 없습니다. 문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6. 다음 상황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짐이 머리카락을 이미 깎았으니 너희 백성들도 어찌 밭들을 시행하지 않겠는가. 짐의 뜻을 잘 새겨서 서로 알리고 서로 권하여 너희들의 머리카락과 구습을 한꺼번에 끊으면 모든 일에서 오직 실질만을 추구하며 짐의 부국강병하는 사업을 도울 것이다. 단발령에 대한 얘기. 을미기에서 단발령이 추진되죠. 설명을 옳은 것. 유인석, 이소홍 등이 유생이 주도하였다. 유인석, 이소홍이 을미개혁, 을미의병, 유인석, 이소홍. 바로 정답이네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 그렸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을미, 을사, 정미. 을미, 을사, 정미. 중국에 갔죠? 네. 의병장, 유인석, 이소홍. 여기에 유인석, 이소홍. 지금 하시죠? 을사. 책경 기억나시죠? 평미의병장? 그렇지. 신돌석 나와야지. 정미병, 이인영, 허이, 홍범도, 정미의병장들. 최소한도 이런 의병장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을미, 을사, 정미의병. 오케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도. 그죠? 근현대사는 너무 많은 분량이어서 뭐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얘기는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출을 보면 다 나와.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 모의고사를 만들어도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왜?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끊임없이 풀어보라는 얘기야. 약간 변형된 문제를 계속 풀어보라는 얘기야. 그래야 내가 확실히 잡아낼 수 있어요. 자주 강조합니다. 근현대사 각지보다 합격 못합니다. 한국사 50점, 67점 맞아도 합격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영어 100점 맞아도 못해요. 자주 얘기합니다. 한국사 무조건 100점. 7분 내지 8분 안에 끝낼 것. 나머지 12, 3분을 갖다가 자기 취약 과목 집어넣을 것. 국어에 약한 사람은 국어에, 영어 약한 사람은 영어에다가 그 시간을 분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6번. 26번 됐군요.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죠. 문제 27번. 다음 자료의 인물이 주도한 의병의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비는 스시마의 수선사에 있는 항일 의병장이 순국비이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전라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정읍 순창 일대를 장악하기도 하였다. 하여튼 체포돼 스시마로 끌려가 그는 적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며 단식하며 계속하다 충고가 많았습니다. 누구요? 최익현이죠? 여기 있습니다. 최익현. 을사 때 최익현이 강군과 일본군이 합세해서 의병들을 소탕하고 갔다고. 근데 일본군만 하면 어떻게 기꺼이 싸워볼 요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군이 같은 민끼리 싸울 수는 없다 이렇게 항복하게 됐다. 이때 최익현이 스시마로 끌려갔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는 밥은 난 먹지 않겠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 의병의 설명을 옳은 거 보러보겠습니다. 고정 해산 권고 조책을 해산되었다. 여기에요. 1m 해산 권고 조책이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말을 따라야 되는 거 백성들은. 근황지 투백권 을미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질문. 예교권을 박탈한 조약에 항의하였다. 울산 유학이 이거죠. 최익현이 예교권이 박탈에 대한 항거가 일어나는 답은 2번이 되겠죠. 해산된 군인이 전투에 강한 여기죠. 해산 군인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병의 전투력은 강화되었다.
시험장 가서 일일이 이렇게 읽지 말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 가가지고 을미, 을사, 정미 그려 이렇게 꼭지점 잡고 의병장 잡고 원인 잡고 네? 의병장도 잡아야 되고. 네 번째, 국제법상 교전단체 승해직을 요구하였다.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죠. 여기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겠다. 여기. 일명 정미의병이라고 얘기하죠. 성공 실패? 아쉽지만 실패했지. 그에 대한 복수를 일본은 뭐 했어?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했죠. 그래서 호남 지방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호남 지방에 있는 남자애들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아주 최악의 방법을 일본이 택했다. 을미을사 정미병에 대한 연도와 원인과 의병장과 결과물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번으로 갑니다.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일로 복에서 골라보세요. 시모노세키 조약. 이걸 통해 일본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자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 일본은 이에 굴복하 요동반도를 청해 반환하였습니다. 청일전쟁에 볼게요. 청일전쟁은 여기 경기도 성안에서 한번 터졌고 충청도하고 사이에, 그다음에 여기 연해안에서도 청일전쟁이 또 한번 터졌습니다. 청나라 연해안에서. 청일전쟁이 승리하게 되죠.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맺은 조약을 뭐라고 그러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청나라 새끼들이 승리했어요?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어요. 맺은 조약이 뭐라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약간 선생님 역직거리를 좀 했잖아. 의도적으로. 일명 한자로는 하관 조약이야.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결과 땅을 할양받는다고. 일본 애들이. 그 땅을 할양받는 게 여기야. 요동반도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본다면 여기 홍콩하고 여기 부속 도서를 가져간다고. 몇 가지를 가져간 거야. 하나, 둘 가져간다고. 이건 큰 문제가 없죠.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안을 갖다가 해군을 장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중요하다고. 이 요동반도를 누가 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얘들이 노리고 있다고. 얘들은 이쪽으로 가는 길, 중앙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길 다 막겠다고. 누가 막고 있어, 여기? 영국애들이 막고 있다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영국과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다고. 러시아에 남아 필요한 건 부동항이죠. 얼지 않는 바다가 필요하죠.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선을 띄우든 군함을 띄우든 간에 얼지 않는 바다가 필요하다고. 왜? 러시아는 너무 춥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이거마저 먹어버렸다고, 얘들이. 그래서 러시아가 끌어들이잖아. 이걸 뭐라 불러? 그래서 프레스를 쫙 가한다고. 일본이 어떻게 쭉 후퇴한다고,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이때 민비는 어떻게 해요? 친청에서 뭐로 말을 갈아탄다? 친노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변심한 민비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지. 그지? 작전이 하나 만들어지지. 폭수 사냥이야. 여우 사냥이라고. 민비를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우로 보고 있잖아. 그죠? 그 결과 붕에 얘들이 침입해서 우리 민비를 암살하게 되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다? 을미 사변이라고 하더라. 민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시 일본 애들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가 수탈되기 시작하다. 순서 잡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사람 죽겠는데 선생님 어렵지 않죠? 대답을 하자니 좀 그렇죠. 네. 처음 할 때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는데 하니까. 네. 어려운 이유는 양이 많아서. 구석기 sen서기는 쉬운 이유는 양이 적어서. 이어서 가봅시다. 두 번째, 일본의 통제하에 있던 중앙군 일부가 의병 진압을 위해 지방으로 출동하자 고종은 이를 틈타 경북에서 러시아 공사로 치수를 옮겼다. 와간, 바천. 1895년과 96년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뭘까요? 명성황후, 여기 암살 사건이 들어가야 되겠지, 사이에. 그리고 고종 황제의 친위부대였던 진위대가 설치되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궁국 기문처럼 1894년 갑오 1차 기획 때 김홍집 내각을 끌고 나가는 게 궁국 기무체.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만든 게 궁국 기무체예요. 의정부와 삼성 육부를 다 무시해버리고 만든 게 궁국 기무체. 일본 애들이 주도하였다.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언제예요? 러일 전쟁 직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된다. 러일 전쟁 직전에 국외 중립이 이루어집니다. 국외 중립 선언합니다. 러일 전쟁 전에는 뭐가 있나요? 러일 전쟁 전에 봐봐. 지도를 또 그려야 되겠는데? 러일 전쟁 선거 사건이 여기 뭐야? 여기 무슨 사건이라 불러? 이걸 용안포 사건이라 불러.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러시아 애들이 이거라도 먹자고 온다고. 우리 압록강변에 있는 용안포를 기습 점령해 버린다고. 여기에 포대를 설치하고 한포를 설치하고 군인 주둔해 버린다고. 포대를 설치하고 군인 주둔했어요. 이렇게. 누가? 러시아 애들이. 이걸 용안포 사건이라 불러요. 그럼 러시아하고 지금 현재 일본이 팽팽한 기싸움을 한다고. 네? 우리 왕이 뭐라고 해요? 보통의 우리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한 영역이 침투당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해야 되니까 말로 저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중립할게요. 당신이 싸우든가 말든 우리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지. 정상적인 왕이라면 또 20일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수뇌부의 짱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군사를 통해서 당연히 빼앗아야 되고 디펜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왕은 우리나라 고정임금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 저기요 우리는요 힘이 없어서요 국외 중립 선언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때요? 대단한 왕이죠. 나라의 영토를 빼앗겼는데 저 중간에 있을게요. 우리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생각해봐. 누군가가 여러분 몸에 신체적 이해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잖아. 그러잖아 이게. 어때? 되게 못났지? 이거 선우각에 끊임없이 물어본다. 국외 중립선. 자, 용안포 사건, 국외 중립선 이렇게 물어본다. 국외 중립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뭐야? 러시아가 일본이 전쟁 발발이 곧 이렇게 일부 직전에 왔지. 그 다음 사건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인천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일본 애들이 인천 앞에 정박해 있는 군함 두 척 박살내버린다고. 그 다음에 제물포항에 있었던 인천항에 있는 상선은 무서워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폭해버린다고. 이게 러일 전쟁의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이걸 갖다 뭐라 영차 전쟁이라고 불러. 1차, 2차, 3차 할 때 영차의 출발점이라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사람 다 알아야 된다고 이것은. 왜? 인천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져 나온 사건이니까. 그리고 터진 사건이 뭐예요, 이제? 이게 러일 전쟁이에요. 선후관계 쭉 잡으라고, 이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여지없이 틀린다고. 되게 디테일해요, 여기는. 그래서 글로 막 외우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처럼 스토리를 만들어 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도 잘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 보고 있는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 꼭 같이 나올 거예요. 그때 틀리시면 안 돼. 오늘 5, 6회 나갔잖아요. 쭉 나가다 보면
선생님이 냈던 그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잡으셔야 돼. 연습이야. 아셨죠? 틀리면 안 돼요. 네. 혹시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부분을 선생님이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찾아봐. 자,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 사료 부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좀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기출 나온 사례집을, 192쪽 한번 펴봐요. 다 할 수 없고, 192쪽. 20번 지문 봐보세요. 3례 집회 경무 봐봐요. 벌써 한 7년 전에 나온 문제인데, 사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뜻은 선사 나오면 최재우야. 선사의 지극한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선사의 가르침은 오직 유불선이 도를 합하여 충분 효친하여 지성사대함에 있습니다. 자, 위에 문제 실제 보겠습니다. 동학은 교세가 확장되면서 대중 집회를 열고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시영의 원을 풀고자 교조 신론을 푸는 최시영이 아니에요. 최재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의 예상문 문제 보겠습니다. 무장포고문 봐보시죠. 무장포고문이 가장 빨라요. 우리 아시죠? 네. 우리 동학의 포고문 중에 가장 빠른 게 무장포고문입니다. 무장은 오늘날에 전라북도 고창군을 얘기합니다. 남접의 전봉준. 전봉준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하고 손아준과 김계람이 활동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고관민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보고관민을 줄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동학에 대한 얘기야.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살길에만 골몰하면서 녹이 벼슬자리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게 되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초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으로 입으면서 망해가는 꼴을 자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창생이 은원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고관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하여튼 보고관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23번 봅니다. 전봉주가 손아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했다. 이걸 백산창음이나 불러요. 창이란 말은 농민군에게 우리 좀 같이 힘을 합칩시다. 서포트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창이라는 것이에요. 1번이 중요해. 1번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이게 백산창이면요. 몇 명 안 올 줄 알았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온 인원이 왔다. 동학의 어떤 깃발을 넣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3, 4는 몰라도 1번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예상 문제 항룡천 봅니다. 항룡천. 여기는 장성이에요. 아셨죠? 전라남도 장성에서 정부 강군을 격파한 겁니다. 정부 강군을 격파했다. 신무기가 등장하죠. 장태라고 하는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볼까요? 자, 항현의 오화기문 내용입니다. 아까 오화기문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기 봐. 항현일보는 동학이, 항현일보는 동학이야. 4대 입장에 보는 긍정, 부정? 아니, 동학애들은 4대 다 무시하잖아. 동학애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4대 입장은 어떻게? 뭐야, 얘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학의 입장에서 할 때 약간 부정적이야. 근데 모든 게 부정적이 아니야. 오화기문 뒤로 가면 갈수록 동학에 대한 시선이 긍정으로 약간씩 바뀌어가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오화기문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오화기문. 자기 집에 오동나무가 있다. 오동나무 밑에서 이 글을 적었다는 뜻이에요. 오화기문. 별 뜻이 아니에요. 네. 시골 마을에 오동나무가 있는데 자기 집에 오동나무 밑에서 글을 적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적은 위에서 아래로 강군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잠시 후 호련히 커다란 대나무를 만든 통, 장태의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게 신식 무기예요. 이걸 커다란 장태에다가 볏짚을 지어놓고 불을 질러서 화공작전을 통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강군들을 경군을 격파시켰어요. 전봉주의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둥그런 닭집과 비슷한 것이 수십 개였다. 밖으로 창과 칼이 뾰족하게 꽂은 것이 고슴도치와 같았고 아래는 2개의 바퀴를 달아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왔다. 강군은 총탄과 화살 등을 쏘았지만 모두
대나무통에 막혀 일종의 방탄조끼처럼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막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승북이란 건 별것도 아닌데 장태예요. 그 다음에 26번 패전개혁 12개조. 이건 별표 5개 해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건 여러분이 계속 봐야 할 내용입니다. 페이지 넘겨보시죠. 29번 봅니다. 29번에 예상 문제 갑니다. 청일전쟁 발발에 대한 얘기.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정부를 제압한 일부는 풍도, 원래 안산입니다. 앞바다에서 청국 한대함, 제운호 강으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1번 예상 문제입니다. 갑오개혁 1차에 대한 얘기. 32번 홍범 14조에 대한 얘기. 갑오 1차, 2차 사이에 있는 게 홍범 14조입니다. 홍범 14조가 나오면 갑오 2차 계획을 선택적으로 골라야 됩니다. 다음 홍범 14조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있는 상황 옳은 거 물어본다면 갑오개 2차가 여러분들이 선택지 답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